자, 중요한 이 보수 일간지들이 한 목소리로 요즘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왜 국민의힘은 빨리 지금 윤 전 대통령과 결별하지 않느냐, 왜 계속 발목이 잡혀 있느냐, 이것 때문에 지금 중도층이 지지율이 넘어오고 있지 않다. 요 문제를 지금 오늘 많이 지적을 하고 네, 있어요. 맞습니다. 예, 그 윤 대통령이 저에게 조중동 보지 말라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조중동에서요. 김창균 저분이 논설 주간인가요? 네, 예, 그리고 지금요. 이제 송평인 또 그 동아일보의 대표적인 칼럼니스트인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이제 중원으로 나가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조차 못 하고 있는 게 이 국민의힘의 현재 모습이다. 그런데 사실 지금도 늦었어요. 아, 늦었죠. 많이 늦었어요. 그때 말이죠.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12월 7일 1차 대국민 담화에서는 임기 단축 문제 당에 일임하겠다 하고 이선 퇴진을 약속했는데 그 대국민 약속을 닷새 만에 손바닥 뒤집으면서 이 계엄령은 불가피한 것이었다. 네. 계엄령에 대해서 자기가 합리화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서 그때 한동훈 대표가 이건 좀 너무 그 레드라인을 넘었다. 그래서 그 당시에 윤리위의 지시에서 대통령 제명 조치하는 거, 출당 조치하는 거, 그거를 좀 한번 검토해보라 하다가 이제 거꾸로 한동훈 당시 대표가 쫓겨났잖아요. 뒤통수 네. 그런데 지금 헌재에서 그 결정문이 뭐죠?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. 네.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. 그 국민 배반, 그 비상계엄이라는 게 국민 배반 행위였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파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헌재 결정의 요체입니다. 그런데 국민을 배반한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떠안고 가자? 그럼 뭐예요? 망하는 길이죠. 한마디로. 예. 자, 이제 오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중요한 이 논객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.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사저로 가면서 아유 다 이기고 돌아왔습니다. 아이 3년이고 5년이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. 제가 뭐 계엄한 게 그냥 알리려고 한 거예요. 자,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이 주장들을 지금 후보들 중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하고 있죠. 그렇죠. 네, 그 캠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. 예. 제가 뭐 많은 아니지만 나모 캠프에서 하고 있어요. 계속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진실을 다 알고 있는 차원이에요. 그래도 이 대통령이 본인이 이 해놓은 일, 진짜 이 계엄을 통해서 결국은 탄핵으로 이어졌고, 결국 이 나라가 지금 정말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, 자, 이런 부분에 일말에 어떤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좀 뭔가 그래도 좀 국민들에게 반성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보수 정권에 대해서 계속 좀 지지를 보내달라. 뭐 이런 정도 이야기를 했으면 괜찮은데 뭐 전혀 이건 다 이겼어요.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현실감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. 예. 더군다나 거기다가 대통령을 만나고 온 인사들이 전부 다 하는 이야기가 이 대통령이 뭐 충성심이 중요하대. 그리고 나경원 의원한테는 출마하라고 그랬어.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람을 만난다든지 또 그런 메시지를 발신하든지 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믿을 놈 한 놈도 없다. 왜 이제 사저 가는데 아무도 안 오냐 말하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자꾸 하면서 개입하려고 하는 이러다 보니까 뭐 당에서 쫓아내면 나 신당 만들면 되지 뭐 이런 이야기까지 그 측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. 예?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 출당을 못한 이유가 우리 자극하면 우리 가만 안 있어. 그러니까 그거예요. 신당 확 만들어 버려. 네. 뭐 이것 때문에 사실은 권 지도부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. 예. 네? 그런데 그 4월 4일에 헌재 결정문 탄핵 심판 결정문이 나온 직후에 투톱 권영세 권성동 두 사람이 모두 뭐라고 그랬죠? 이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한다. 네. 존중하고 승복한다 그랬잖아요. 그럼 그 헌재 결정문 그 아까 말씀드린 거 비상계엄은 국민에 대한 배반 행위였다. 그것도 아주 중대한 배반 행위였다. 파면이 불가피하다. 이게 헌재 결정문의 요지 아닙니까? 네. 그러면요. 그리고 그때 투톱이
사과한다고 그랬어요. 뭐에 대해서 사과한 거죠? 비상계엄을 못 막은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 네네. 아닙니까? 예. 그렇다면 비상계엄을 그 국민 배반 행위를 한 그 당사자가 윤석열 대통령 아니에요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뭐 자기 합리화하더라도 그 당만큼은 적어도 비상계엄에 대한 문제만큼은 분명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. 사실은 이 국회의원 전원이 모여갖고요. 그거 다 뭐 석고되지 않은 퍼포먼스라도 했어야 됩니다. 네. 사실은. 예. 그러기는커녕 전혀 뭐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엄이었다. 오히려 계엄을 한 게 한동훈 때문이다. 뭐 이렇게 지금 참 좋아하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한다면. 모 잠님, 예. 김민잠님께서 뭐 김민전님인가요?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동훈 대표가 당을 다 똘똘 뭉쳐 통합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 계엄이 일어났다. 아니 계엄을 한동훈 대표가 했습니까? 아니 진짜 참 정말 정치학자라는 분이 어떻게 그런 몰상식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거는 이제는 네? 저 궤변 축에도 못 낄 것 같아요.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. 정말 이상한 게 그러면 아니 계엄을 뻔히 한 분이 있는데 예. 그게 다 한동훈 때문이다? 아니 한동훈이어서 그럼 계엄해요? 아니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?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버젓이 지금 방송에 나와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국민들 염장 지르는 거예요. 아마 뭐 저기 우리 뭐 한국인들은 물론이고 뭐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도 그 얘기에 고개 끄덕일 사람은 없고 그 우주에 가서 얘기하더라도 뭐 우주인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할 것 같아요. 더군다나 홍준표 후보는 본인이 그렇게 아무 피해 없었지 않냐, 아무 일도 없었지 않냐,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 일 없었습니까? 아이고. 아니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어떻게 됐습니까?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됐습니까?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그날 당시에 놀라고 한 게 어떻게 됐습니까? 그 이후에 지금 이 그 경제적으로 몇 조 원의 피해가 났다는 건 이미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아무 일 없었어요? 예. 근데 그러면 그게 왜 아무 일 없었어요? 결국 군인들이 본인들이 이게 안 되겠다 싶어. 대통령 지시했지만 우리 안 되겠다.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가서 막았고 네.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국회의원들 가서 빨리 해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안 낸 거지. 그게 대통령 때문에 아무 일이 없었던 거예요?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전후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. 네. 아니 무슨 대통령이 처음부터 그냥 2시간만 잠깐 하려고 그냥 한 겁니까? 그게 다 헌법재판소 결론이 다 안 나온 거잖아요. 근데 그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니 세상에 계엄이 아무도 그냥 이쪽 2시간이 그냥 딱 돼서 없어진 거예요.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금융시장에 피해가 있었습니까? 그러니까요. 예? 예. 맞습니다. 참 그런 이야기를 하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이 집단들은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구나. 그렇죠. 구제불능이라는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니까 헌재 결정에 대해서 승복한다. 말로는 그래놓고 사실상 그거를 불복하는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예, 물론 그렇게 이제 떠드는 거야 표현의 자유니까 뭐 떠들 수는 있지만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떠들어갖고 국민들 선택을 받을 수 있다? 예.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제 점점 이제 어제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서 하니까 또 나경원 의원도 질문 받으니까 그건 또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빼더라고요. 네. 왜 그거 말해요? 본인은 맨날 그거 가서 저거 하고 대통령도 직접 만났으면서 왜 언급 안 한다고 그래요? 아니 그러니까 저 윤 전 대통령이 또 저 나경원 후보 때문에 좀 또 굉장히 또 완전 열받았을 것 같아. 네. 네. 불쾌함을 넘어서 아니 그렇게 뭐 자기 그 윤심팔이 하려고 그렇게 그냥 뭐 SOS도 치고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는 아이고 그 뭐 윤심팔이 하면 안 된다? 가급적 언급 안 하는 게 좋다? 야. 아니 근데 이 홍준표 시장은 용병 정권이라 이야기했잖아요. 네, 용병 정권. 근데 그 용병 정권에서 총리시켜달라고 그렇게 목매달한 사람이 누구예요? 총리시켜주면 한동훈 한 달 만에 내가 총리해 줄 수 있다. 총리시켜달라고 그렇게 대통령 만나서 부부가 대통령 만나갖고 그렇게 그러니까요. 그냥 한 몇 시간 4시간 동안 한동훈 욕만 하고 네. 총리시켜달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용병시켜달라고 한 사람이 이제 와갖고는 용병 정권이다 이야기하면 그게 다 없어지나요? 그 뭐 저 개목걸이도 좋은 거 가서 뭐 선물도 하고 그랬다. 개목걸이 뭐 한 20개 가서 선물도 하고 말이죠. 네. 그렇게 그냥 한 사람이 아부한 사람이 이제 와갖고 뭐 자기는 원래 처음부터 용병 정권이라 이야기했다라고 거리 두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? 아 정말 뭐 진짜 표변한다 그러잖아요. 표변 그때 그냥 달라요. 그러니까 이게 일관되게 뭔가 입장을 취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정치를 오래 했다는 분들이 그때는 그렇게 알랑방울 끼고 이제 와서는 또 자기는 안 한 것처럼 저렇게 독이 돌리고
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? 그러니까 이런 정치를 이제는 더 이상 없애자는 겁니다. 그러니까요. 솔직히 저도요, 이 정치를 오랫동안 보면서 환멸을 느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. 아니 그 정권에 따라서 그렇게 가서 그냥 뭘 시켜달라 뭘 해달라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바뀌면 또 표변에서 써요. 그런데 꾸준하게 정직하게 어떤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또 이 이빠른 소리 하는 사람들은 외면받습니다. 그렇죠. 나중에 또 배신자라는 이야기를 들어요. 네. 예? 대통령한테 이빠른 소리 한번 했다가 예? 쫓겨난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? 예?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냥 대통령 입맛에 맞는 이야기만 하다가 자 보십시오. 그 대통령 대통령실에 의원들 초청해 갔을 때 그때 말입니다. 감독님 그 사진 제가 어제 그 하는 거 있죠. 대통령이 그 친윤 의원들하고 당 지도부하고 대통령실로 불러서 그 무슨 가든에서 뭐 폭탄주 먹으면서 할 때 정말 제가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과간이었다 그러더만요. 전부 다 돌아가면서 뭐 대통령한테 아부를 하는데 윤비어 청가 뭐 하는데 한 명도 이 대통령한테 뭔가 쓴소리 안 한 게 아니라 전부 다 대단하십니다. 화이팅. 우리 대통령 화이팅. 이것만 외쳤다는 거 아니에요. 네. 저거는 뭐 저기 그 국민의힘 연찬회 때죠. 국회의원 연찬회 때 음. 윤 대통령이 저기 가서 아마 저게 술이 아니고 뭐 포도주스일 거예요. 네. 그때는 뭐 노 알콜 데이로 하자고 그래갖고. 그런데요. 예. 노알코올 데이를 하자고 그랬는데 예. 그 다음 연찬회 할 때는요. 예. 그 알코올 데이를 하기로 했거든요. 또 깔아놨죠. 그러다가 헬기 딱 타고 올라오면서 아니 무슨 술 못해. 연락해. 좀 쫙 깔아라 그래. 쫙 깔라고. 그래갖고 술 쫙 깔았습니다. 예. 예? 그래갖고 그 맥주 쫙 깔아갖고 이제 예. 먹다가 맞아. 맥주만 예. 또 먹었죠. 주변에서 또 이제 대통령 이제 올라가셔야 됩니다. 이제 뭐 기분 분위기 좋은데 좀 이따 가지 뭐 그러다가 빨리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적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참 대통령한테 가서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쓴소리 한번 못하고 쓴소리 한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? 이래갖고 했지 않습니까? 쓴소리 한번 했다고. 그게 참 불안이고 역사에 남을 어디 사진이에요. 네가 내 앞에서 어디다 대고 지금 뭐 우리 마누라 뭐 조사받으라고? 예. 참 이원석, 송경호 제일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. 그 두 사람이 왜 날아갔습니까? 지금 와서 하는 말씀이지만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시에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 맞아요. 좀 한번 나오셔서 네. 수사받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거는 뭐 그래야 좀 저희가 있을 때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렇죠.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. 네. 그랬더니 이거는 X입니다. B 소리입니다. B. 어디다 대고 지금 조사받으라는 거야.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을 끝까지 날려버렸어요. 네? 만약 그때 이 김건희 여사가 한번 언론에 나가서 한번 조사받고 지금 결론 똑같이 무혐의 받았잖아요. 그렇죠. 그렇게 했더라면 그때 그렇게 털었어야죠. 이게 털었으면 정말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어요. 그렇죠. 예, 뭐 대국민 사과하고 그때 검찰청사에 출두해가지고 좀 하루 종일 조사받고 그래서 뭐 엄정하게 뭐 조치했다. 뭐 이래갖고 털었어야죠 그때. 그러면 작년 총선 결과가 좀 바뀌었을 거고요. 네. 그렇게 되면 비상계엄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 됐을 겁니다. 참 오죽했으면 검찰에 있는 진짜 아끼던 후배들이 그렇게 직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날려버리고 자기 말 잘 따르는 이 전주지검장 하던 친구 올려보내갖고 제3의 장소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? 결국 그 효과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. 네. 예? 결국은 똑같은 결론이 나왔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국민들이 보시기에 야 윤석열 대통령 당신은 말이야 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했는데 당신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지 보자. 다들 국민들이 눈을 탁 부릅뜨고 그걸 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? 맞습니다. 네? 예, 조국 수사할 때의 잣대와 자신의 배우자 수사할 때의 잣대가 완전히 다르면 그 지나가는 개도 그거는 인정 안 합니다. 네.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또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덕수 대행에 대한 이게 또 떴습니다. 한덕수 대행이 뜨기 시작한 첫 번째 조치가 뭐냐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거예요.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? 지금 헌법재판소가 어제 그냥 다 인용으로 가처분 인용해 버렸잖아요. 구대빵이에요. 네. 이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
한덕수 대행에 대한 이게 훅 꺼져버린 거예요 지금. 그 한덕수 그 대행이요. 사실 그 한덕수 대망론이 뜬 게 양날개거든요. 한 날개가 헌법재판소 그 재판관 문영배 이미선의 후임을 기습적으로 네. 지명을 했다 음. 하는 거고요. 또 한 날개가 뭐예요? 트럼프와의 28분 통화 아닙니까? 네. 그 두 날개 그거로 한덕수가 이제 하늘 높이 비상할 수 있지 않느냐 해갖고 그 양날개로 이렇게 뜬 건데 어제 이제 한쪽 날개가 완전히 꺾여 버렸죠. 예. 특히 그 지명할 때 딴 사람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그렇지만 이완규 지명은요. 이완규 씨를 지명한 거는 이거는 참 저희들이 그냥 말을 좀 자제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좀 말이 안 돼요. 그럼요. 대통령의 친구고 법제처장인데 이게 뭐 저 한덕수 대행이 본인이 알아서 했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 이제 야당에서는요. 형식적인 그 지명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했지만 사실상 그렇게 하자라는 건 저기 그 당시에 한남동에 계셨던 분 아니냐. 네.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. 참 이런 문제도 그렇고 지금 뭐 한덕수 대행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자, 감독님 오늘 그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? NBS가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한덕수 대행에 대한 국무총리 대선 출마 문제에 대해서 물었더니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66%나 나왔어요. 그러니까 국민의 3분의 2네요. 네. 예.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한 대행이 뭐 인기도 높고 뭔가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의 66% 여기에는 중도층까지 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. 맞아요. 자, 이분들이 다 이게 적합하지 않다.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4%밖에 안 되지 네. 안 됩니다. 자, 이래서 지금 판을 뒤엎을 수 있을까요? 안 없어요. 되죠. 이거는 뒤엎기 어렵습니다. 예.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도 말씀드리지만 이런 관료 출신들은요 조그만 거 한 방향에 갑니다. 예? 이 맵집이 없어요. 그렇죠. 특히 한대행은 약점들이 꽤 있습니다. 뭐 총리실에서 오늘부터 뭐 적극 대응하겠다고 그러는데, 근데 어쨌거나 야당에서 가만히 있겠냐고요. 그렇죠. 야당 한대행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닌데, 예? 그거 하나씩 까기 시작하면 훅훅 떨어집니다. 예? 그러면 그때는 국민의힘은 어떡하라고요? 국민의힘은 다 개판 나고, 예? 한대행도 개판 나버리고. 그럼 뭐 이거 완전히 갖다 바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김창균 논설주관이 한 제목으로 뽑은 게 그겁니다. 이재명을 구분농성까지 밀어올린 친윤의 개입이다. 이 제목을 잡은 이유가 뭐겠어요? 다 친윤들이 이런 식의 기획을 해서 그렇죠. 죽는 기획을 한다는 거예요. 자해. 네. 자해 기억 그 바로 저 기획이에요. 제목이 저겁니다. 네. 이재명 구분농선을 밀어올린 게 결국 친윤들이 여기 개입하기 시작하고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문제가 다 꼬여버린 게 아니냐. 손만 대면 마이너스예요. 네. 뺄셈 정치하고 그 자기 살 깎아먹고요. 근데요 한덕수 대행 출마 바람직하지 않다. 전 국민 대상으로는 3분의 2잖아요. 국힘 지지층만 놓고 봤더니 바람직하다가 55인데 바람직하지 않다도 38이나 돼요. 네. 국힘 지지층에서조차도 5대 4 정도로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5대 4의 4 정도 된단 말이에요. 네. 예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사실은요 저는 뭐 어떤 다른 어떤 이득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한대행이 열심히 이번 기간 중에 하면 사람들이요 윤석열 정부에 대해 다시 보게 됩니다. 바로 예? 그거죠. 예. 이 역시 보수 정권은 자기들이 책임을 지는구나. 예. 그래도 자기가 어떤 욕심 없이 끝까지 이걸 하는구나. 얼마나 멋있어요. 그러니까요. 그러면 이게 다 당의 어떤 인기로 올라온단 말입니다. 그 한동훈 후보가 그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게 뭐예요? 보수의 진짜 정신은 뭐예요? 책임감입니다. 그럼요.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.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정말 책임감을 느낀다면은 트럼프발 그 관세 전쟁에서 뭔가 그래도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. 그래야 윤석열 정권에 대한 재평가가 또 될 거 아닙니까? 그리고 그게 사실상 차기 정권 이재명에게 넘겨주지 않을 수 있는 그 사회적 분위기를 또 조성하는 그런 일이 될 거고요. 그런데 계속 애매하게 알쏭달쏭 간이나 보고 있고, 요번 주까지 진짜 그 안 하면 간덕수라고 딱 그냥 낙인 찍힙니다. 참 벌써 근데 뭐 이 소위 친윤들은 아주 구체적인 계획까지 다 잡고 있더라고요.
뭐냐면 이번에 최상목 대행이 이제 미국 가지 않습니까? 네. 협상하러. 최상목 대행이 미국 가서 일정 정도 협상을 하고 돌아오면 그 돌아오는 시점에 탈당을 하고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국민의힘 후보가 딱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막 친윤들이 야 단일화 하면 또 이제 해서 한다. 뭐 이런 플랜. 한덕수 대행이 입당을 한다고요? 왜냐하면 선거 비용이 있잖아요.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. 이 한덕수 대행이 돈이 아주 돈에 좀 민감하신 분이거든요. 자기 돈 안 써요. 그러니까 당 돈으로 당비로 선거자금 써야 되니까. 그러니까요. 무소속은 안 된다. 그러니까 사실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드랍한 결정적 이유가 돈이에요. 맞아요. 저도 그 당시부터 그런 얘기 들었어요. 그러니까 이 본인이 해보니까 하루에 수백만 원씩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. 왜냐하면 경호원들 비용, 사무실 비용 그 개인이 내야 되니까. 그래서 그때 김무성 당시 바른정당 대표가 와서 당에 입당하세요. 그러면 당비로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본인은 난 좀 크게 좀 이게 해보려고. 그러고 했는데 보니까 매일 뭐 수백만 원씩 그냥 왜냐하면 일단 경호원들 비용이 뭐 하루에 뭐 수백만 원씩 툭툭 나가니까 본인이 견디다 못해서 그 사모님이 도저히 통장 보다가 여보 이제 우리 그만해. 우리 이제 노후 자금 하나도 없어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 뭐 1억 원인가 갖다 줬는데 그게 네. 뭐 며칠 만에 그냥 바닥 났다는 거 아닙니까? 자, 이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제가 뭐 국민의힘 못 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신 차리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. 맞습니다. 지금이라도 빨리 정신 차리고 정말 이 경선에 집중을 해서 제대로 된 후보를 뽑아야 된다. 오늘 보니까 대진표가 짜여졌더라고요. 8명이 오늘 뭐 서약식을 하고 이제 토론 짜여졌는데 A조에는 이 유정복, 안철수, 그다음에 이제 누구죠? 저 김문수, 양양자. 그다음에 요게 이제 19일 날 토론을 하죠. 예, 토요일 날 하죠. 그다음에 일요일 날은 지금 누굽니까? 이철우, 나경원, 홍준표, 한동훈 일요일 날 토론을 합니다. 그죠? 그래서 저희가는요 일요일 날은 이 토론회가 4시 반에 끝난다고 그럽니다. 예, 4시 20 몇 분에 끝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일요일 날은 오후 5시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토론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나눠서 토론을 벌이는데 글쎄 이게 뭐 굳이 나눌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. 그냥 8명 뭐 8명이 한 2-3번 하면 되잖아요. 그렇죠. 예? 뭐 그렇게 하면 될 텐데 하여튼 요번에 뭐 거의 가족 오락관식으로 한다니까 참 그게 잘 될지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이렇게 토론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. 이게 또 국민적 관심을 좀 끌어야 되고요. 네. 좀 디베이트가 세게 좀 한번 붙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네, 어쨌건 이게 지금이라도 좀 정신 차리고 이 쓸데없이 이게 좀 안 되는 작전 쓰는 사람들,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데 이 선거를 별로 안 해본 사람들이 자꾸 이 희한한 계획들을 자꾸 세워요. 지금 국민의힘에 보면 솔직히 이 선거 전문가가 없습니다. 민주당에는요 아주 노련한 선거 전문가들이 꽤 있어요. 근데 국민의힘은 선거 전문가가 별로 없어요. 이게 왜냐하면 그동안 이게 좀 타성에 젖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좀 이게 지금이라도 좀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좀 전략을 짰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. 자,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